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한 주의 문을 여는 화요일 오후인데요. 에너지 충전도 하시고 조금 날씨도 맑아져서 기분이 좋은 그런 한 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번 한 주도 저희 에너지 충전소와 함께 힘차게 보내주시고요. 주식 투자도 잘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이성대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는 잘 보냈는데 제가 오전에 안 사실인데 추석 때까지 연휴가 없대요. 네? 이제 앞으로는 추석 때까지 한 번도 연휴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요번이 마지막 연휴였고 네. 추석 9월 10월 달까지는 쉬는 때가 없으니까 열심히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지금 네, 알려주셨네요. 네, 여러분도 많이 충격받으셨죠? 네, 추석이 지금 몇 달이 남았는데 네, 그죠? 여러분 좌절 이번 연휴 때 부디 푹 쉬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뭐 하셨어요, 위원님께서는 연휴 때? 저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네.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가족들 같이 모여서 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연휴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생일이어서 네, 오늘이 생일이에요. 미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정말 평온한 연휴를 보냈는데 네. 연휴를 잘 보낸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추석 때까지 여러분 힘차게 달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우리 지수 같은 경우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44포인트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10포인트로 지금 하락을 하다가 잠시 낙폭이 조금 둔화된 그런 모습인데요. 이 시장의 흐름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충전소에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리치맵 에너지 충전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번 주부터는요, 저희들이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의 뉴스에서 핫클릭 키워드를 모아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키워드를 설명해드릴 건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CB. 들어보셨죠, 많이들? 네. 이번 최근, 뉴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였어요. 일단 이 서킷 브레이커는요,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에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 단어가 많이 주식시장 뉴스에서 많이 등장했던 이유는요, 22일 이제 한국거래소가 증시 상한폭을 종전 15%에서 30%로 늘리면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이제 발동 비율을 낮추고 발동 방식을 기존 에서 3단계로 이제 진행되는 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요.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시행한 제도인데 과연 이 제도가 그런 목적에 맞게 잘 부응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난 1987년 10월에 미국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대폭락 때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불렀대요. 그 블랙 먼데이 당시에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하루 만에 22%나 급락했던 때에 이제 이런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실시하게 된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한두 시간 정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시장 자체를 멈추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98년도에 처음 도입됐고요. 현재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총 9번 정도 발동을 했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이제 이런 가격 잠포 확대를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전일보다 8%, 15%, 또 20% 하락하는 상황에 맞춰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3번에 걸쳐서 그런 단계를 나누어서 단계별로 시장 급락을 막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1단계 주가가 8%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1분간 오르지 않을 때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주가가 1분 정도 오르지 않을 때.
뭐 시장은 이제 취소 호가만 부르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20분간 정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후 10분 동안 단일 가격으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매개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 하락하고요. 앞 단계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황이 1분 이상이 이어질 때 20분간 시장을 멈춘 다음에 또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로 장을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 마지막 3단계는요. 주가 지수가 이제 전거래일보다 20% 이상 떨어지고 2단계보다 발동 시점이 1% 넘게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발동을 한다고 합니다. 3단계가 적용이 되면요. 모든 호가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이 닫히게 되고요. 또 시간 외 매매, 그런 기타 등등의 모든 매매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서킷 브레이커가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네,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9번 발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98년도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저는 다 경험을 해봤는데, 네. 실제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 벌써 시장은 뭐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많이 급락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 이제 잠깐 이제 매매가 멈추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개된다고 그래서 그 하락 추세가 바로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위아래 변동성이 거래소의 이제 종목들이 위아래로 상한가가 30%씩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렇게 지수도 이제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조치가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어느 정도 효과는 경험해본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만큼 빠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불안에 막 떠는 그 투매를 할까 말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실제로 거래량이 이제 거래가 멈춰서 8%대 빠지고 멈췄다고 해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상태에서 멈추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거래가 다시 재개되면 팔려고 막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좀 괜찮은 내용이 나와서 안정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는 뭐 개인적으로 좀 부족한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적인 그런 제도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그런 룰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대응하실 때 항상 리스크를 좀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 그러면 전체 주식 비중을 좀 줄인 상황에서 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상 이런 상황이 오니까 예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주식 비중이라든가 이런 걸 항상 좀 분산해서 하거나 좀 안전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방법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또 여기에 해당되는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셨네요. 물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이 많이 망가졌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거리가 지금 상황과는 거리가 먼 용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시지만요. 이런 단계별 상황 잘 알아두셔서 훗날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잘 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클릭 키워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충전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수 동향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급등락이 조금 있는 모습인데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소식 모두들 들으셨죠? 네, 그 소식에 좀 지수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지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데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1포인트 정도밖에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물산의 합병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 지난주 우리가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죠.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 전에 지수가 23포인트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그날 딱히 어떤 이슈라든가 그런 건 없었는데 올라와서 마감을 했어요. 즉 금요일 날 올라오고 우리 시장이 월요일 날 쉬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보통 쉬는 상황이 있을 때는 오히려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미리 올라가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 주춤하는 상황이 오늘 장중에 나왔고, 아까 장중에는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밀리는 상황이 나왔었지만 재차 다시 이 종목들의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수급 상황으로 좀 안정이 되면서 지수가 낙폭을 줄이고 선물 지수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난주 이제 720선 돌파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지난주 720선 돌파를 못하고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둘 다 플러스가 나왔지만 그때 돌파를 못하고 715포인트에서 마감을 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밀리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더 밀리면서 710포인트대까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이라든가 주요 종목들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셀트리온도 밀리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밀리면서 지수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컴투스가 유상증자를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나고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시장을 끌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아주 좀 약간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전자 말씀을 드릴 때 삼성전자 차트 잠깐 먼저 한번 보면서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4월 이제 갤럭시 S6 발표를 할 때 이때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한번 이제 151만 원대 고점이 나오고 밀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데, 요번에 이제 전고점 라인 때 돌파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쌍봉의 위험으로 이렇게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쌍봉이 완성이 되면은 최근 10월 달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이 상승폭이 마무리가 되고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30만 원대까지 밀린 상황이죠. 보시면은 그날 이후로 이제 쭉 밀리면서 전저점 라인 때도 깨지고 내려오면서 그 이후로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쌍봉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전고점 720포인트 라인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봉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가지고 돌파 못하고 지금 꺾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꺾이다 보니까 불안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전저점 라인 때 깨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폭에 대해서, 즉 작년 12월부터 올라온 폭에 대해서 쉬어가는 과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오늘 코스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등락, 특히 주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 지금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좀 소량이긴 하지만요,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은 뭐 거의 미미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수급 상황 좀, 네,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아까 기관 동향이 상당히 좀 크게 변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기관이 제가 아까 봤을 때는 거의 1,0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370억 매수로 좀 줄었어요. 즉 점심 이후로 이제 기관 매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외국인들은 아침에 40억 정도 매수해서 지금 690
290억 매수까지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의 동향에는 아마도 이제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섬유의복 그리고 화학 그리고 이제 유통업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운수 장비 업종 그다음에 건설 업종 특히 많이 팔고 있고요. 종목 업종 크기로 본다면 중형주에서 지금 기관들이 240억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최근에 중형주들 많이 아까 우리가 중소형주들 꺾이는 그런 모습 봤듯이 이쪽이 많이 올라왔는데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지금 현재 기관들이 한 200억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300억 정도 사면서 그나마 코스닥에서 많은 이제 지수가 크게 급락하지 않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690계약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1169계약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베이시스가 그렇게 좋지 못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한 660억 정도 이 시간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늘 삼성물산에 대한 그런 이제 합병 때문에 수급이 동향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합병 발표 내용이 없었다면 오늘 기관들은 좀 많이 파는 상황이 됐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지수도 한 10포인트 이상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늘 그 내용 때문에 지수는 약간 좀 그 시장과는 약간 체감 지수는 안 좋은데 지수는 얼마 안 빠진 그런 상황이 오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으로서는 오늘 이후에 즉 이 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지 전체적인 큰 추세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동향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한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는요, 프랑스 증시와 그리스 증시가 열렸는데 그리스의 그런 디폴트에 대한 우려로 그리스 증시가 3% 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조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 전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다 열렸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은 이제 휴장,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일부 국가들이 이제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본다면 혼조세로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좀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혼조세가 된 이후에는 EU에는 자닛 옐런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그런 이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약간 좀 불안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즉 금리 인상 시점이 올해 안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다른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넷 옐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좀 안정이 돼야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 경우에는 이미 그게 됐다는 것은 이미 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너무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빨리 앞당기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지난 금요일 좀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유럽 시장도 그리스 관련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 내무장관이 이번 6월 연금과 공무원 임금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IMF 채무 16억 유로도 갚지 못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즉 공무원들 임금까지도 지금 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앞으로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당장 근데 이런 내용은 이전에도 이제 계속 얘기는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이 항상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좀 타결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올라왔다가 약간
약간 밀리면서 마감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끝났는데요.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온 폭에 대해서 조정 과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완전히 뭐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루 쉬는 동안 중국과 일본 시장은 또 급등했다고 합니다. 각국 정부의 부양 정책이 조금 많이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오늘의 아시아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내 시장이 상당히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막 급등락이 나오는데 반해서 중국 시장 많이 부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일 열렸던 중국 시장 3% 넘게 급등을 했는데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 이 시간 현재 1.64% 상승한 4,892.55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4,100포인트 라인대,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라인대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지금 전고점 라인대 4,500포인트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4,800포인트대까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분명 이런 흐름을 좀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번 잠깐 주춤했을 때 중국에서 바로 금리 인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중국 정부에서 적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밀어붙인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지금 현재 지수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 시간에 이제 0.05% 상승한 2423.9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고점 라인 때 강력하게 돌파한 그런 상황이 됐죠.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좀 전에 중국과 맞물려서 같이 경기 회복을 위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지금 이 지수에 묻어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시장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만 시장 이 시간 현재 0.28% 상승한 9,672.4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슬슬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만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의 이슈 종목 및 특징 종목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모두가 지금 주목하시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발표 소식입니다. 이렇게 두 회사가 오늘 이제 제일모직이 이사회를 열어서 삼성물산의 흡수 합병을 결의했는데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흡수 합병하는 겁니다. 합병 기일은 9월 1일이고요.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이 1대 0.3500885로 합병 법인 이름은 삼성물산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합병으로 좀 시장이 좀 지배구조의 변화에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2대 주주로 이제 올라서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로직스가 대주주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합병으로 이전 지배구조가 강화되면서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여파로 지금 몇 가지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물산의 지분 2.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30만 주를 보유하면서 현재 지금 상한가 보이고 있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의 지분 10.19%를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런 합병 발표 소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쨌든 삼성그룹이 이제 지배 구조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지분 정리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출자가 되는 그 고리를 끊어서 이제 제대로 지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게 하나씩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이 이제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름은 삼성물산으로 하되 이제 제일모직 하고 이제 삼성물산의 비율이 1대 0.35 비율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물산이 바이오로직스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삼성물산이 2대 주주였었는데 삼성물산이 1대 주주로 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가 되면서 향후 그 이제 차세대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먹거리를 이제 제일모직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이제 삼성물산이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주가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는데 모멘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즉 지배 구조가 정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이제 그런 성장성을 보유한 그런 산업까지도 같이 하게 되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이 삼성물산이 2대 주주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늘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일성신약이라든가 뭐 KCC 이런 종목들도 같이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지수도 크게 이제 오히려 이 내용이 이제 지수를 좀 받쳐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종목들은 빠졌지만 좀 받쳐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우리가 앞으로 이 내용이 이제 9월 1일 날 이제 합병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지수라든가 이런 거 판단할 때는 항상 이 내용을 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는 이 내용 말고 나머지 쪽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단기적인 이슈로 하되 지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컴투스가 유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현재 주가가 급락한 현재 12만 5천 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컴투스가 이제 지난 22일 장이 마감한 후에 1,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되는 신주는 161만 주, 현재 발행 주식의 약 16%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회사의 주당 순이익은요 13.8%의 희석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116만 주의 무상증자 계획도 발표했고요. 한 주당 0.10176주의 계획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컴투스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게임빌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컴투스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좀 안타깝죠. 네,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이제 돈도 잘 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증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 증자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강력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운용자금 1,899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주 161만 주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요. 즉 기존에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비율대로 이렇게 주식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무상증자도 같이 발표를 했어요. 원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자를 발표하면서 무상증자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면 무상 비율이 좀 더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0.55 한 주당 뭐 이제 0.5주를 준다거나 이랬는데 지금 0.1주밖에 주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뭔가 좀 혜택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딱히 지금 뭐 그 시장에 0.1주 줘봐야 뭐 크게 영향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 내용 때문에 지금 이제 게임빌도 같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이 컴투스 우리가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 흐름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컴투스 지난번에 크게 월봉상으로 크게 쌍봉 형태의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전저점 라인 때 깨질 때 17만 5천 원 라인 때 이 라인 때 깨지면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17만 5천 원 라인 때인데 지금 12만 4천 원대까지 쉬지 않고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질 때, 즉 고점이 이렇게 제일 높았다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 이럴 때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낮아지고 저점은 옆으로 가고 하게 되면 하락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하락삼각형 패턴에서 아래 라인 때 깨지게 되면은 이 옆으로 갔던 힘이 아래로 확 몰리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뭐 이 위에서 증자 발표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한참 밀린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증자가 발표가 된 거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게임빌이나 이런 데서는 좀 싸게 증자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이때 증자를 발표를 했다면 증자 가격이 비싸니까 들어간 돈도 좀 많았겠죠. 근데 한참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증자를 발표한 11만 원대 이때 이제 증자 가격이 이제 결정이 돼서 되다 보니까 이 주식을 뭐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거를 기대를 해서,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기대를 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분명히 안 좋은 좀 영향을 동반해서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가 이제 중국 시장 사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현재 주가는 19만 2천 원으로 지금 계속 13.63% 지금 오른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맥스의 이제 광저우 법인이 현지 브랜드에 대한 그런 납품 비중이 80%를 넘고요. 또 공격적인 증설 그리고 또 현지의 고객 기반을 확대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좀 포착 중인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맥스의 중국 현지 최대 고객사인 바이최링이 최근에 단일 브랜드로는 1위 업체에 등극을 했고요. 또 향후에 이제 중고가 브랜드 확대를 위해서 코스맥스와 협업 관계를 지금 공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게 이제 코스맥스의 중국 증설 일정을 조금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국내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요. 각각 52%, 8%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맥스의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코스맥스 뭐 중국의 이제 진출 기대감 때문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좀 올라온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작년까지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240억 정도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 76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거 해봐야 작년 대비해서 이제 해봐야 지금 시가총액 1조 7천억에 걸맞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요즘에 워낙 그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많이 이제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충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저는 분명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안 좋은 내용이 하나가 나온다던가 그랬을 때는 위아래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특히 다음 달부터는 상한가가 이제 15% 이상, 30%까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제 강하게 올라오니까 계속 뭐 올라가고 뭐 이제 주가 흐름 좋으니까 이쪽에서 매매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도 좀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항상 좀 안 좋을 때를 생각을 해서 여차하면 이익 실현하고 그냥 나온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발빠르게 대응하시더라도 발빠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그런 대량 매수로 인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년 동안에 42,000원에서 52,000원 계속 박스권대를 지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돌파를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SK 하이닉스 뭐 이전에 작년 초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지금 쉬는 과정이 됐었던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은 좋습니다. 요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뭐 1조 5천억 가까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2014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실적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 뭐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은 충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52,000원 라인대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지금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초기 단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둘 다 매수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 작년에 이제 52,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라인대 돌파를 못하고 올해 초에도 돌파를 못했지만 대신에 밑에 4만원대 초반에서는 계속 지지가 되면서 최근에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낮아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단기적으로 올 초에부터 이제 낮아졌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실적 모멘텀만 좀만 있다면 전고점 라인대 돌파를 하면서 뭐 한 6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과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이 대부분 다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좀 안 좋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래로 이제 급락하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장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괜찮기 때문에 기대감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차트상으로 본다면 전고점 라인대를 이렇게 있는 요 선이 한 51,000원대 정도의 이제 고점 라인대가 있는데요. 요 라인대가 이제 돌파가 돼야 되겠죠. 요 라인대가 돌파가 돼야지 추세적으로 완전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 계신다면 5만원대 초반 돌파가 된다면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요 라인대가 돌파가 못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싸게 사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에너지 충전소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까요? 네, 시장 전체적으로 오늘은 약간 그 삼성물산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시장이 좀, 왜곡된 그런 이제 흐름의 지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큰 상황으로 본다면 저점이 확인이 되면서 슬슬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5월 달은 제가 모멘텀이 없는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즉 5월 달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뭐 이제 7월 달까지 5월 한 뭐 중순부터 6월 한 초순 정도까지는 딱히 크게 모멘텀이 없고 6월 달 들어가야지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실적 모멘텀이 없는 그런 구간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이야 뭐 이제 그런 거에 상관없이 출렁거리는 상황이 나오지만 시장 전체적인 큰 지수 흐름으로 본다면 새로운 모멘텀은 아마도 6월 달 들어가게 되면 생기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6월 달을 맞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바닥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 준비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2분기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조정식 매수 관점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위원님의 조언 참고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시청자들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6344-7557번, 홈페이지 주소 www.richmap.co.kr로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투자 전략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은 ISC고요. 작성자 신촌 타짜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종목은 ISC인데요. 지난주에 매수해서 넘어왔는데 오늘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단기로 보고 매수했는데 전고점인 43,300원까지 한번 올라올까요? 매수가는 37,700원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네, 좀 수익을 보시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ISC? 네. 최근에 ISC 뭐 한 단계 올라왔다가 약간 좀 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주 뭐 보니까 오늘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I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테스트 소켓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불량 여부를 가리는 그런 이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딱히 크게 뭐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나쁘지는 않고 꾸준히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영업이익이 한 170억 정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올해는 실적이 약간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170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28억 정도 났으니까요. 작년보다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둔화된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공장 새로 이제 짓는다고 뭐 그런 내용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이제 모멘텀이 재차 다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그 이제 견조하게 이렇게 상승 추세가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요번에 이제 전고점 라인 때 전저점 라인 때 대응을 전저점 라인 때를 손절 가격을 놓고 대응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거의 FM대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 9월 달에 고점 라인 때가 그때 당시 25,000원대였는데 25,000원 라인 때 돌파를 실패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돌파했고, 그 다음에 25,000원대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또 다시 힘을 모아서 또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또 고점 라인 때가 형성이 됐는데 31,500원 라인 때 형성이 됐죠. 지금 보시면은 고점 돌파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지가 돼서 또 다시 고점 돌파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또 저점 라인 때가 또 한 번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36,500원 라인 때 이전 고점 라인 때가 또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요번에 올라올 때 최근에 42,000원 고점 라인 때인데 이 라인 때가 돌파가 돼 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고점이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아까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컴투스도 이렇게 계속 낮아지다가 결과적으로 확 망가졌듯이 요번에 올라올 때 전고점이 돌파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올 때 42,000원 라인 때 돌파가 되면은 전고점 돌파한다고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42,000원 라인 때 돌파가 안 될 경우에는 좀 의심해보고 정리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저점 확인한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2,500원 라인 때 기준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화케미칼입니다. 작성자 검은띠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예전에도 종목 상담을 받아서 이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을 보다가 화학업종의 실적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한화케미칼을 지난 17,300원에 30%의 매수를 했는데요. 덕분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미국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해서 약간 불안합니다. 원래 투자 성향이 중장기로 매매를 하지만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팔아야 할지 더 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하나케미칼. 네, 하나케미칼 최근에 뭐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분위기랑은 뭐 정반대로 반대라기보다는 시장에 비해서 상대 강도가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은 뭐 그렇게 지지부진하지만 이 종목 계속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견조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뭐 이제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69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 때 413억이었으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 5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즉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은 즉 이제 5월 말로 가고 있는 이 지금 시점은 우리가 2분기 즉 4월달, 5월달, 6월달 이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대략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2달 정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도 이 2달처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내용에 의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등락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내용들이 이미 지금 반영이 되고 6월 달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라인대가 딱 걸려서 지금 한번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돌파가 되면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될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면은 보유,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정리하고 다시 매수하는 그런 관점이 좋을 것 같은데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약간 긴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2013년도 10월 달에 그때 당시 24,800원대부터 해서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1,550원까지 뭐 쉬지 않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점 라인대가 높아지는 그런 큰 터닝 자리가 나왔죠. 그러면서 바닥이 두 번째로 이렇게 크게 바닥이 나오고 나서 먼저 돌아서고 그 다음에 주가는 먼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실적이 1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됐고 그 다음에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미리 바닥을 치고 실적이 안 좋았을 때가 바닥,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고점 라인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거 보면 지금 2만원 라인대가 이제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가 보통 이제 바로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부터는 아주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라인대가 바로 돌파가 안 될 경우에는 또다시 지난번 5월달 초에 쉬었던 이런 과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로 2만원대 강하게 돌파를 해서 마감을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돌파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로 2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계속 가져가는 전략,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정리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작성자 레드존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제 종목 대림산업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난달에 대림산업을 매수해서 이익이 났는데 오늘 갑자기 많이 밀리네요. 장기 투자하려고 매수했었는데 밀리니까 그냥 팔고 봐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할지 고민입니다. 올해 실적도 좋다고 하고 지수도 괜찮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림산업. 네, 대림산업 오늘 이 시간 이제 5%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8만 원대 안착이 됐다가 오늘 갑자기 뭐 지수 그렇게 크게 밀리는 건 아닌데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건설업종 중에서도 이제 최선호고 최선호주로 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또 더 좋아지는, 즉 작년까지는 작년 말에 적자였지만 1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되고 이번 2분기 때는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밀리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건설업종 내에서 삼성물산이 있죠. 삼성물산이 있다 보니까 대림산업 팔고 삼성물산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즉 건설업종 내 포트를 갖고 있었다면 대림산업도 좋긴 한데 삼성물산이 훨씬 더 이제 매력적이 되다 보니까 대림산업을 팔고 오늘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오늘 대림산업이 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까 본다면 현대건설도 지금 현재 5% 가까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GS건설도 지금 4%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다른 건설업종 이제 삼성물산이라든가 오늘 삼성엔지니어링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물산으로 교체하는 그런 수요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하락이 이제 펀드멘탈은 괜찮으니까 하락이 좀 계속 이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 분명히 이익 실현하고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저점 라인대가 지금 77,000원대 정도 됩니다. 77,000원대가 지지가 됐다가 다시 8만원대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 라인대가 깨지게 된다면 즉 지난번 매물대였었는데 지난 4월 달에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77,000원대가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라인대가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장기평선 7만원 이하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77,000원 라인대 목표가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77,000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두고 대응하시는 전략 추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작성자 대부도박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매수가가 85,000원, 비율은 20%라고 하시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걱정이시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셀트리온은 지난번부터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가 0.78% 가까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별 종목들에 대한 그런 이제 등락이 아주 심해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저는 지금 반등시마다 좀 매도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좀 돌아서기는 아직까지 바닥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계속 팔았는데 그 시점이 이 시점이었습니다. 8만 원대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이때 이렇게 수렴이 돼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왔다고 여기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승 1, 2, 3, 4 상승 4파까지 진행되고 상승 5파 이제 마무리인데 5파까지 해서 똑같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항상 이제 소기명이죠. 그래 가는 척 하면서 밀리는 상황. 그러면서 8만 원대가 안 깨지고 또 재료 나와서 올라가다 보니까 크게 문제 없겠지 뭐 이렇게 하고 버티다가 지금 슬슬 밀리면서 급락한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물려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시 매도 관점이에요. 최근에 고점 라인 때 77,600원, 77,000원대인데 이 라인대를 깨고 내려가서 보통 이제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시고요. 77,000원 이상 되면 손절매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